네, 제목을 재미있게 뽑았네요. 발렌타인 지나도 디커플링이 계속될 것인가 좀 유머 있게 꼽아봤는데요. 정말 디커플링 최근에 가장 많이 듣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좀 상승을 하면서 이제는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약간 가질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심도 깊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교보증권의 김형렬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2013년 새해 들어서 국내 증시의 흐름을 정리부터 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어느덧 한 달 반이 벌써 지나가고 네. 있는 상태인데요. 항상 새해에는 그 한 해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등을 가져볼 수가 있는데 올해는 다소 좀 실망스러운 부분 등이 많다는 점입니다. 또 그 희망을 좀 저해하는 요인들이 환율, 경기 등의 요인, 또 기업 실적 측면에서도 어닝 쇼크가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1년은 글로벌 경기의 정상화와 더불어서 차화적 랠리가 있어 왔고 지난해에는 다소 시장의 낙관적인 전망은 강하진 않았지만 IT와 자동차로 필두되는 전차 랠리 등으로 인해서 명확한 주도주가 있어 왔는데 현재 시장 구간에는 그런 점 등이 다소 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2013년 상반기 증시는 기대 요인에 대한 점검보다는 현재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 등이 좀 더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 여러 가지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 않고 그리고 디커플링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되고 있고 엔화의 약세 국면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디커플링도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엔화 약세가 큰 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엔화 문제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다행스럽게도 이번 주 들어서는 엔화 약세가 조금은 진정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22일 드라기 총재가 엔화 약세에 대한 어떤 그 좋지 않은 의견을 내놓았었고 또 오늘부터 진행되는 G20 정상회담에서도 유럽 정상들은 당연히 엔화 문제 등을 시장에서 꺼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달러 대비 95엔 수준까지 접근했었던 엔화 가치는 조금은 그 약세 정도가 진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는 이 기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당분간 엔화 약세가 유지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준비된 자료면을 보시면 최근에 엔화가 80엔대, 85엔대에서 95엔대까지 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약세가 다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장기 시계열 측면에서 보면 과거 엔달러 환율의 20년 평균은 약 110엔 그리고 10년 평균은 약 104엔 정도로 여전히 100엔대 위엔에 위치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결국 현재의 엔화 상황은 약세가 다 반영되었다는 측면보다는 그동안 과도하게 고평가되었었던 것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엔화 약세는 이어질 가능성 자체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엔화 약세에 대해서 일본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재무장관이 현재 일본 통화정책 측면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 일본과 같은 양적 완화 정책을 쓰는 일본이 같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당분간 엔화 약세가 유지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엔화 약세가 워낙에 급격하게 진행돼서 그렇지 말씀하신 것처럼 쭉 평균을 내보자면은 그동안 엔화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었다 좀 정상화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겠지만 평균적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엔화 약세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오늘 또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좀 강한 부양책이 좀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최근에 채권시장 반응은 이번 금통위에서 전격적으로 금리가 인하되지 않겠냐라는 점을 또 내심 또 기대했었던 부분은 네. 있었지만 과연 이 긴축 완화에 대한 속도를 높이는 것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전개될 가능성이 이제는 커졌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좀 더 신속하고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어야 되는 어떤 그 명분에 쌓여 있는 상태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우리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한국 증시가 유독 외면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책 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가 조금은 소극적이다라는 점입니다. 네. 현재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 후반 내지 3% 초반에 머물러 있고 여기에 만족하게 되었을 때는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에 대한 불만이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더 제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지 않게 되면 살이 찔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선진국으로 이제는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아직까지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잠재 성장률을 더 끌어올리는 정책 자체가 필요하고 시기가 문제일 뿐 점진적으로 긴축 완화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어찌 보면은 어떤 필수적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4분기 어닝 시즌도 마무리 국면에 와 있는데 문제는 기업의 이익들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측면이 아닐까 싶거든요. IT를 제외하고는 좀 실망스럽다라는 분석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어찌 보면은 IT라는 표현보다는 삼성전자를 뺀 나머지 기업들이 예. 전부 다 부진했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4분기 실적 상황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준비된 자료화면에서 보시면 지난 4분기 우리 기업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봤을 때 영업이익의 예상 수준이 마이너스 16% 정도 수준으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전체적인 현재까지 집계된 것으로는 약 30조 원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3분기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36조 원을 넘어섰었던 것과 비교하면은 말 그대로 어닝 슈퍼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계절적으로 성수기에 해당되는 4분기 실적이 이렇게 부진했는데 과연 1분기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계속 강하게 그렇죠. 제기가 된다는 점이거든요. 결국 2013년 이익 전망치가 계속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시 주식시장 측면에 있어서 밸류에이션 저항을 받을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희망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조금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주식시장은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에서의 저항이 상당히 강하게 제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분간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엔화 약세의 어떤 지속 가능성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하향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서 보면은 당분간 디커플링 상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 판단이 네. 들고요. 다음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은 현재 최근에 많이 보여드렸었던 자료인데 원엔 환율과 우리 한일 증시의 상대 수익률을 비교해서 보면은 그만큼 우리 시장이 일본 주식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하다는 점입니다. 또 이 원인이 엔화 약세에서 비롯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고요. 주식시장 내에서의 외국인의 매수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 시장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외국인과는 달리 일본 시장 내에서는 엄청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9월 28일을 기점해서 외국인은 지난 한 3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40조 원 넘게 외국인의 매수가 있었다는 점은 네. 당분간은 일본 시장에 대한 웨이트를 조금 더 높여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당분간 시장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전제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판단합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기 방어주냐, 경기 민감주냐를 놓고 좀 의견이 분분한데 여전히 경기 방어주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어제와 같이 1900선 초반에 갔을 때는 당연히 경기 민감주에 대한 가격 매력이 커질 수는 예. 있지만 모멘텀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시장의 대세는 경기 방어주 쪽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의 상대 수익률을 보면 경기 방어주의 상대 수익률이 현재 우상향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트렌드가 아직까지 바뀔 조짐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의 타이밍 내지는 이익의 극대화 시점을 노려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겠냐고 판단합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뭐 경기 방어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흔히 경기 방어주라고 하면 필수 소비재나 통신, 유틸리티 등과 같은 전통적인 이런 경기 방어주 업종 등을 생각하게끔 그렇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쉽게 손이 안 나가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럴 때는 경기 방어주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국 경기 방어주라는 것은 경기 흐름과는 무관하게 꾸준한 외형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이 결국은 경기 방어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 중에 지난 10년 동안 매출액이 한 번도 감소하지 않은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최근에 성과가 좋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으로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추려보니까는 대략 상장 기업들 중에 한 100개 기업 정도가 추정이 되었는데요. 네. 이들 중에서 현재 주도주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주도주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제약이라든지 통신, 유틸리티 종목들이 전부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둘 것은 이렇게 매출이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여러 가지 경기적인 전망, 모멘텀 영향 등으로 인해서 조금 일시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부진한 업종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내수 관련 업종들, 그리고 삼성전자도 여기 포함되는 경향들이 있어왔고요. 예. 이런 기업들은 지금 당장은 수익성이 악화돼서 실적이 안 난다 뿐인 것이지
어느 정도 경기가 선순환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는 이익의 회복 속도가 빠를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네,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디커플링 양상은 안타깝게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여전히 경기 방어주에 관심을 갖자 경기 방어주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하면서 그 기준을 좀 세워주셨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또 올려놓을 테니까 이 자료 보시면서 어떤 해당 기업들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